안녕하세요. 올해 1월부터 유튜브 전인구 경제연구소에서 임용환 박사님을 모시고 전쟁과 주식 콘텐츠를 기획했었는데요. 시청자분들이 의외로 생각했을 거예요. 뭐 전쟁과 주식이라고? 뭘 얘기하는 거야? 이런 궁금증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회를 거듭할수록 조회수가 잘 나오더라고요. 임용환 박사님과 전인구 경제연구소의 콜라보는 대박이다. 그래서 이제 뭐 호평을 받으면서 누적 조회수로 치면 이제 수십만 회가 나왔습니다. 아직 다 나오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제가 궁금한 게 있었거든요. 이 전쟁과 주식이 주식 생존의 법칙이라고 해서 출간이 됐는데 이 책은 어떤 책인가요? 뭐 주식하고 전쟁하고 공통점이 몇 개가 있어요. 근데 이제 첫 번째로 들 게 이제 불확실성. 전쟁터라는 것은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다. 주식도 마찬가지. 근데 이게 그냥 멀리 앉아서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다. 이게 아니라 네. 결정을 해야 되는데 네. 내 코앞의 상황에서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고 손가락 한번 까딱하는 것으로 해서 이제 내 인생을 바꿀 엄청난 이제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그쵸. 그래서 보통 전쟁에서는 불확실성을 전장의 안개라고 하는데 뭐 주식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아무리 네. 이론을 배우고 공부를 해도 막상 이제 장이 올라가면 주식의 안개 속에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주식과 전쟁의 또 하나의 중요한 점은 준비하고 공부해야 된다는 겁니다. 전쟁사 저딴 거 공부해서 뭐해? 실전에가 아무 소용없는데 정말 명장들은 전쟁사 공부했어요. 그러면 실전에 가서 어떻게 써먹었습니까? 그거를 그대로 쓴 게 아니라 그걸 가지고 응용을 했죠. 근데 그거 공부하지 않은 사람은 응용을 하는 게 아니라 전장의 안개 속에서 우왕좌왕하게 됩니다. 전쟁사의 수많은 사례들이 다 그런 거예요. 그리고 나폴레옹, 뭐 카이사르, 뭐 하여간 우리가 알고 있는 유명한 전쟁은 전례가 없는 승리들이에요. 한니발의 칸나이 전투가 전례가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게 다 무에서 유를 창조했다고 생각하는데 한니발도 알렉산더 엄청나게 공부했어요. 그런데도 사람들은 그걸 그렇게 공부를 했으면 그대로 써먹어야 된다. 현장에서 적용했다 그러면 그건 걔가 천재라서 그래. 이래버리고 만돼. 누구나 천재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이 공부하고 실전 속에서 응용하는 훈련하는 이 메커니즘만 습득을 하면. 그런데 이걸 안 하죠. 그래서 이 책을 쓰게 됐습니다. 실제로 이 콘텐츠가 위기에 빠진 투자자들에게 생존의 시간을 대비하기 위해서 준비한 기획이었는데요. 언제나 그렇듯이 불확실한 변수가 발생하게 되면은 주가는 급락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투자자들 당황합니다. 그러면서 이러죠. 내 투자금 빨리 남은 거라도 회수해야 돼 라고 하지만 시간이 부족하거든요. 이때 불안한 상황을 벗어나고 싶어서 손실을 감수하고 투자금을 회수하는 게 꼭 능사는 아니라는 거잖아요. 이 시기야말로 투자자는 이제 현재 상황을 좀 잘 살펴보고 향후에 내가 무엇을 선택해야 될지를 고민하는 시간이다 라고 생각을 해요. 바로 내 주식을 지키기 위한 생존을 위한 전략을 짜야 할 시간입니다. 이 책은요 20꼭지로 구성되어 있어요. 한 꼭지마다 임용환 교수님이 전쟁 전략을 소개해 주시고 이어서 제가 이 전쟁 전략을 어떻게 주식 전략에 응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교수님, 좀 전에 전쟁과 주식이 닮았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전쟁에서 명장들의 전략이 투자자들에게 인사이트를 줄 수 있다고 했는데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어쨌든 살아남은 자에게는 영광이 올 것이고 죽는 사람에게는 아무것도 안 남게 되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전쟁과 유사한 것인데 여기서 가장 유사한 것이 결국 현장에서 올바른 전략을 만들어내려고 해도 많은 사람들이 이제 심장이 무너지기 때문에 못하죠.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수많은 사례를 전쟁사의 사례를 공부하는 것은 그런 상황에서 냉정해질 수 있는 일단 침착함과 용기를 얻기 위해서요. 주식시장으로 이 비유를 든다면 불확실한 변수로 인해서 급락할 수 있고 요동칠 수가 있죠. 그쵸? 예. 여기서 일단 냉정한 강인한 마음이 있어야 상황을 객관적으로 분석할 수가 있다. 그것도 어려워요, 솔직히. 진짜. 그러나 그것은 거듭 말씀드리지만 상황을 지배해야 되는 거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 공부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책은 크게 두 가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바로 심리전에도 밀리지 않는 평정심을 유지하는 방법이랑 전략을 창출하는 방법이에요. 교수님, 간단하게 평정심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글쎄요, 전쟁터라는 건 말 그대로 지옥이고 뭐 정말 살인, 방화, 속임수, 약탈이 난무하는 지옥 같은 상황에서 평정심을 유지한다는 게 사실 쉬운 건 아닙니다. 그러나 진짜 명장들은 두 가지 방법으로 이겨내요.
하나가 방금 말씀드린 상황을 지배하는 거죠. 상대는 나보다 더 겁을 먹고 있다. 또 하나 이제 더 중요한 것은 의외로 이게 대의명분이 중요합니다. 내가 하고자 하는 일에 대한 신념. 실제로 내가 지금 전쟁터에 서 있고 내 병사들의 3분의 1이 죽어야 되는 결정을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여기서 진짜 악당적인 대의명분이 있죠. 내가 성공해야 돼. 근데 사실 이거는 한계가 분명히 아무리 악당이라도 그쵸? 지병사 3분의 1을 죽이고 자기도 죽을지 모르는 상황에서 그런 거는 이겨내지 못합니다. 그래서 의외로 전쟁에 나가는 사람들은 대의명분이 중요해요. 그럼요. 이게 인류의 운명이 걸렸다. 우리 국가의 운명이 걸렸다. 이러한 대의명분 속에서 냉정심을 찾을 수 있는 거죠. 그럼 간단히 말하면 평소에는 겁을 내던 사람들이 장교가 되고 지휘관이 되면 냉정해지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역시 그 내면의 불안감을 지울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제일 어렵죠. 네. 그러니까 지금까지 말한 모든 것이 자기가 무너지지 않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내면의 불안감을 이겨내야 되고, 갑자기 가족에게 비보를 듣거나, 이순신 장군이 그 명랑해전 앞에 두고 뭐 어머니 돌아가셨지 막 이런 걸 왜 이게 중요하냐면, 어떤 분들은 이걸 이순신 장군의 그 개인적인 비거, 정말 뭐 나라한테 배신당하고 어머님 돌아가니 막 이런 얘기를 하는데, 실제 전쟁터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그 애인이 뭐 어떻게 고무신 거꾸로 많죠. 신었다거나 뭐 이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이게 멘탈이 동요하거든요. 맞아요. 이게 어떤 형태들의 멘탈이 동요하면 이런 결정을 내리는데 힘들어지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체크하고, 실제 전쟁터에서는 막 그런 것도 체크하잖아요. 제가 사생활에 뭐가 문제가 있냐, 그런 거를 체크하는 게 자기가 무너지지 않아야 돼요. 그래서 철저하게 자신을 관리하는 능력도 연습해야 된다. 네, 정말 좋은 말씀입니다. 그러면 전략을 창출하는 방법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나폴레옹이 유명한 말을 했죠. 거대한 댐을 무너뜨리는 것은 작은 구멍이다. 보통 사람은 전략을 짤 때 압도적으로 이기는 방법을 생각해요. 그쵸? 손해 안 보는 방법. 예. 댐을 무너뜨리기 위한 작은 구멍, 그러니까 자꾸 조그만 곳으로 가라는 것이 아니라 결정적인 포인트를 잡아서 때리는 방법을 훈련해야 돼요. 이게 전략 전술이에요. 주식이랑 굉장히 비슷하네요. 적은 돈으로 가장 효율적으로 투자해서 큰 돈을 버는 게 어떻게 보면 투자에서 최고의 미덕이잖아요. 즉 위기 상황에서는 예측을 잘하는 것보다는 대응을 잘하는 거고, 이 대응의 핵심이 결국은 사자의 마음과 여우의 지혜다. 그 마음의 내용과 지혜의 내용을 여러분이 정확하게 파악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정말 말씀 들어보니까 주식시장이랑 많이 비슷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특히 저는 책에서 교수님이 말씀하셨던 한국 전쟁이 생각났었어요. 예전에 보면 미국의 핵무기 앞에서 중국의 마오쩌둥이 이런 말을 했었다고 해요. 미국의 원자폭탄이 있으면 우리한테는 수류탄이 있다. 지금 생각해보면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잽도 안 되는데, 근데 이게 또 진짜 실제로 그 중공군이 인해 전술을 했어요. 상상도 못했던 한국의 높고 험악했던 산악지대에 또 이게 잘 맞춘 또 대응을 했었었고, 미군은 또 그것 때문에 또 고전을 하고, 저는 그 이야기 처음 들었었거든요. 그거 듣고 나서 와, 이거 진짜 이건 역발상이다. 이렇게도 대응할 수도 있는 거구나 라고 하면서 정말 많은 걸 깨달았던 시간이었습니다. 자, 독자 여러분, 지금 우리를 몹시 힘들게 하는 게 인플레이션이 장기화 될 건지 아니면은 단기에 마무리 될 건지는 딱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누구도 예측할 수가 없는 상황인 것 같거든요. 자본시장의 미래가 어둡지 않다는 것도 명확한 사실입니다. 장기적으로 보면 우상향했었기 때문에. 그리고 인공지능이랑 친환경으로 대변되는 이제 4차 산업혁명이 또 도래하기 때문에 우리한테 또 새로운 긍정적인 미래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어려운 시기인데 이런 때일수록 강인한 마인드랑 현명한 지혜를 얻을 수 있기를 간절히 희망합니다. 좋은 경험이 쌓일수록 우리의 선택이 명확해지니까 전쟁사에서 또 하나의 귀한 경험을 얻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목숨을 건다는 점에서 전쟁과 투자는 매우 닮았습니다. 흔들릴 때마다 나는 왜 투자를 하는가? 근본적인 대원칙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